AI 딸깍해서 만드는 숏폼 누구나 월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내가 보는 것만 100개인데 그 숏폼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군요. 네, 오늘도 좀 바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바쁘신가요? 항상 바쁜 것 같아요. 사실 뭐 대행 문의는 네. 매번 끊임이 없는데 네. 최근에 재밌게 제가 하고 있는 브랜딩은 한의원에서 뭐 탈모 샴푸를 출시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중요하죠. 네, 제품 출시되는 것까지 좀 쭉 과정을 릴스로 풀어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장르가 되게 다양하네요. 엄청 많아요. 내가 이런 장르의 영상까지 만들어봤다. 뭐 일단 수위가 약한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서울경제 언론사 쪽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도 좀 의뢰가 들어오는데 이게 또 이렇게 핀트가 살짝 나가면 선물 거래 쪽에서도 오고요. 이게 수위가 약한 버전이고 좀 네. 수위가 센 버전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성인용품이나 그 러브젤 이런 것도 홍보용 숏폼을 만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성인용품 이런 건데 사실 그 네. 검열이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러브젤 그 정도까지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를 부르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그 뭐 AI 딸깍해서 만드는 숏폼 이런 게 되게 논란이 많더라고요. 좀 맞아요. 이슈가 됐길래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요즘에 그런 알고리즘 많잖아요. AI 뭐 버섯 몇 개만 누르면 네. 월 1000만 원 그냥 번다. 네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땐 2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지난번에 대표님 뵀을 때부터 네. 느낀 거지만 처음에는 돈 쉽게 받아 가겠어요. 네. 근데 제 대표님이 과정을 보니까 네. 성공할 사람이 성공했다. 여기는 네. 이씨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저는 그런 걸 아닙니다.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딸깍으로 솔직히 버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만약에 그 사람이 딸깍으로 벌었다고 한들 그 사람 능력이 대단한 거다. 네. 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맞나요? 네, 저도 네.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AI 영상 요즘 비슷한 거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이미 그런 게 잘 되는 거는 인기를 끌면서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결국엔 채널 키워서 돈 버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채널을 키워봤지만 채널을 키운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노하우가 정해진 정답이 있다면 한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을 정도로 채널을 키운다는 거는 사실 운도 따라줘야 되고 당연히 기획도 뒷받침돼야 되고 트렌드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삼박자가 정확히 떨어져야 돼서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딸깍 한 번 해서 AI 영상 만들어서 누구나 월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뭐 AI 쇼츠 부업 이런 게 많다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요즘 부업에 관심이 많은 거는 너무 이해를 해요. 왜냐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고 월급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월급으로 사실 한 달 동안 생활비 내기도 빠듯한데 돈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진짜 먼 미래를 생각해보면은 내가 돈을 모아놔야지 좀 노후에 쓸 수 있는데 모을 수가 없어요, 돈을. 사회적 시스템이.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서 사람들이 이제 부업 강의를 비싼 돈을 내고라도 듣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적어도 그 강사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짜 돈 되는 방향을 알려주고 진짜 이 사람들이 부업으로 진짜 적게는 뭐 한 10만 원, 20만 원이라도는 벌 수 있게끔 가이드를 줘야 되는 게 강사의 책임이자 윤리의식인 것 같거든요. 저희 수강생분들도 부업 강의에만 2천만 원, 3천만 원 쓰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는 말이 대부분 강의 3-4번 해주면은 끝이다. 그 후로는 카톡방에 질문 남겨도 일주일이 걸려도 답이 안 돌아온다. 그럼 이제 수강생들이 제풀에 지쳐서 그걸 안 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사실 어떤 일이든 꾸준히 해야 결과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렇게 뭐 한두 달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다 포기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그렇게 불확실한 부업을 할 바엔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벌기까지 내가 좀 시간을 쓰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확실한 부업을 하는 게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네. 그런 분들이 당하신 게 강의팔이잖아. 그러면 왜 이런 구조에서는 좀 강사들만 돈을 버는지 혹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른 강사님들을 뭐 제가 많이 만나 뵙지는 못했었지만 제가 이 업계를 봤을 때에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만한 수익을 낸 거는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노하우를 어쨌든 진심으로 수강생한테 알려주고 그 노하우를 따라서 나와 비슷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게 강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착각이 그냥 나는 알려줬으니까 내 본분을 다한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그렇지만 해설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 것과 내가 고민을 해보고 정답지를 보는 거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해설지만 제시를 해주고 수강생들에게 실제로 실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나 이런 거를 좀 안 열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수강생들은 돈을 못 벌고 노하우가 있고 그거를 직접 도전해보고 실패해보고 성공까지 해보신 강사님들은 계속해서 돈을 벌겠죠. 거기서 제가 보면은 유튜브 쇼츠 올려보면 약간 네. 플랫폼이 다 똑같은 느낌이에요. 막 50개, 100개를 봐도 네. 이거 방금 전에 본 것 같은데 약간 하는데 또 채널 달라요. 그 강의들이 다 그렇게 일정하게 알려주셔서 그렇게 다 양산이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뭐 강의를 하시니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이 비슷한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요즘 그렇게 비슷한 채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알려주고 강의에서 알려주는 거 끝나면 끝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쇼츠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쇼츠로 돈을 번다, 뭐 채널을 키운다 이런 거는 사실 처음에는 혼자서부터 당연히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채널 개설하는 방법 이런 거 뭐 유튜브에 검색하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방법을 가지고 내가 아이디어만 있다면 굳이 뭐 AI로 딸깍이 아니더라도 나만의 아이디어 컨텐츠로 채널을 키워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은 대행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크몽이나 숨고 같은 좀 많이 알려진 그런 사이트에서 나를 홍보하고 알려서 대행을 직접 받아보고 그렇게 시작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당연히 부업이라는 게 강의를 들으면은 강사님들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노하우를 내가 알아가게 된다면 내가 혼자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1년, 2년 걸릴 일을 한두 달로 단축시켜줄 수 있는 게 강의의 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이 부업들 중에서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업이 네. 있을까요? 저는 뭐 제가 쇼폼 대행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냥 쇼폼 대행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안전하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부업이라는 확신이 좀 드는 이유가 첫 번째로 이거는 제 감이 아니라 진짜 정확한 수치예요. 쇼폼 시장이 처음 나왔던 게 아마 2022년, 23년도였을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때 시장 규모에 비해서 지금 2025년 시장 규모가 거의 3배 이상 뛰었고 내년에는 이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이미 수치적으로 증명이 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규모가 큰 데가 뭐 1, 2년 안에 망한다? 절대 이렇게는 안 보고 또 두 번째로는 롱폼은 진짜 정보를 자세하게 풀어주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좀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목적이라면 숏폼은 완전히 도파민적인 컨텐츠예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시선을 사로잡고 자기 숏폼을 여러 개 보게 하거나 플랫폼 안에 머물게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숏폼은. 근데 사실 이런 도파민을 이용한 컨텐츠는 절대적으로 망할 수가 없는 게 도파민은 결국엔 호르몬이잖아요. 그 호르몬을 인간이 정말 자기의 의지로 조절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실 때 앞 사람들 다 보이잖아요, 핸드폰으로. 네. 시간 잘 가고. 네. 그러면 쇼폼 대행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약간 영상을 대신 올려준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은 숏폼의 소비자입니다. 숏폼 대행을 한다는 거는 그런 숏폼을 내가 돈 받고 만들어주는 숏폼의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들고 싶어하는 영상을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게 숏폼 대행입니다. 작업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처음에 나한테 영상을 주고 돈을 줄 그 공급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보통 이제 의뢰를 받거나 내가 먼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일을 따오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을 받으면 두 번째는 기획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획까지 해주는 경우에는 이제 기획을 해서 클라이언트와 이제 소통을 하고 기획안이 마음에 들면 바로 다음 단계인 촬영 혹은 편집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영상을 클라이언트한테 다시 보내주기만 하면은 끝입니다. 지금 뭐 클라이언트도 계시겠지만은 계약을 먼저 하는 건가요? 폭넓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숏폼 대행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기획도 해주세요라고 하진 않아요. 편집만 맡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편집만 하는 경우에는 수정산입니다. 작업물을 보고 나중에 정산을 해줘요. 근데 반대로 브랜딩을 하게 되면 기획이랑 편집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선은 기획을 하는 것부터가 노동의 시작이죠.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하고 노동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하면서 선입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어요. 선입금을 받고
브랜딩을 해주면서 기획과 편집을 해주는 쇼폼 대행과 편집만 해주고 그 편집에 대한 비용만 받는 그런 편집자의 포지션까지 쇼폼 대행 안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집은 후정산이고 네. 계획은 선입금이라고 하셨는데 네. 선입금 100%를 다 먼저 받으신 건가요? 네, 거의 아, 100% 받아요. 보고 돈 내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요구를 하셨던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게 대부분 이제 기획을 할 거고 이 기획이 들어가면은 영상을 뭐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면은 내가 편집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거여서 기획해야 되니까 선입금 확인되면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면은 뭐 굳이 뭐 의심을 하거나 이러시진 않으셨어요. 이런 구조들이 사실 처음 진입할 때는 되게 진입장벽이 높을 것 같은데 네. 기획도 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편집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상에서 후킹한 장면을 뽑거나 자막이나 제목 같은 걸로 좀 흥미로운 멘트를 치는 거는 편집자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기획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의 감은 편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편집부터 받아보시면 되는데 사실 요즘 하루에 쇼폼 1시간 보면은 거의 영상 100개는 보실 거예요. 영상이 1분짜리가 안 되는 게 더 많으니까 하루에 내가 보는 것만 100개인데 그 쇼폼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처음에는 욕심을 내려두고 영상 하나 간단한 거 편집해 주는데 10,000원, 20,000원이라도 받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진입을 하시면 어떤 부업보다 저는 초기 비용 없는데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돈 벌 수 있고 앞으로 성장해 갈 시장에서 자리를 하나 좀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은 혹시 뭐 레퍼런스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기획에 들어갈 때 고객의 업종과 비슷한 레퍼런스 영상을 많이 찾아봅니다. 다른 업종의 레퍼런스도 참고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이 어떤 공간대여 업체에서 홍보를 위해서 릴스를 만드셨는데 컨셉이 되게 특이했던 게 30일 뒤에 오픈을 하는 거예요. 오픈 전까지 디데이 30, 디데이 29 이렇게 카운트다운 하면서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릴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상도 잘 만들었지만 컨셉 자체가 되게 독특하고 확실하게 팬층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컨셉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사실 기술도 기술인데 트렌드에 민감해야 돼요. 네. 진짜 모든 밈을 다 하셔야겠어요. 그쵸. 하루에 수치 얼마나 보세요? 저도 사실 진짜 많이 봅니다. 저도 모르게 보다 보면은 재밌어가지고 분명히 레퍼런스 찾으려고 본 건데 그냥 나도 모르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업종은 사실상 기술력보단 감각이다. 이 감각을 수강생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나요? 사실 이 감각을 알려주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수강생들한테 알려줘 봤던 결과 레퍼런스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감을 기를 수도 있고 감을 끝까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레퍼런스를 보라고 해서 그냥 그 레퍼런스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의 주제 이거 여기에 등장인물 누가 나옴 이 정도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해봤자 대본은 이렇게 쓰였다 정도? 근데 저는 레퍼런스를 어떻게까지 분석을 하냐면 레퍼런스 분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저도 레퍼런스 분석을 할 때 실제로 이 체크리스트를 쓰고 있는데요. 우선은 영상 플랫폼에 따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영상의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 플랫폼이 어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많이 보는 게 장면이 몇 개나 들어갔냐 와, 이게 이렇게 진짜 디테일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도 48초짜리 영상이었는데 카운팅을 해보니까 장면이 41번 바뀌었더라고요. 48초인데 41번 바뀌었다는 건 한 장면이 평균 1초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분석을 해야지 영상 편집에 대한 감도 기르고 기획에 대한 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느낌인 건데 네. 이런 거 옛날에 업무 보셨을 때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나와서 일하시다가 이런 방법을 터득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막연하게 주제가 뭐였고 대본이 어떻게 쓰였고 이 정도만 봤다면 그걸로 이제 부족하다는 거를 느끼고 좀 하나씩 뭔가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런 걸 추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표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나중에 수강생분들한테 다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최근에 했던 본 강의에서도 아예 그 2시간 동안 이 레퍼런스 분석만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분석도 해보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도 보여주고 사실 뭐 대본 뽑는 것도 내가 직접 다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본 뽑아주는 사이트도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꿀팁으로 좀 알려드리고
이래서 사실 저는 생각하는 게 혼자서도 시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쇼폼 대행이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수강생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아예 아무것도 몰랐던 수강생이 이 정도 돈까지 까지 번다. 했다. 네, 있죠. 제가 직원분 중에 저희 댄서였다는 네. 분, 사실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경력도 아예 없어요. 영상 쪽 경력도 없고 그 친구는 진짜 어리거든요. 대표님이 젊으신데. 네. 사실 그 친구는 대학교 안 다니고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배우고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일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경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따오더라도 뭐 한 편에 10,000원, 5,000원 막 이렇게 따오니까 한 달에 거의 뭐 알바비도 안 되는 정도로밖에 돈을 못 벌고 있길래 제가 직원으로 제안을 하고 직원으로 지금 오게 됐잖아요. 지금은 사실 직원으로만 벌어가는 게 200만 원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따로 일하신다는 거네요. 네, 근데 사실 이 업종이 내가 직장 다니면서 편집을 할 줄 아니까 또 일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쌓았으니까 다른 일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겸업이 되나요? 일반 네. 회사 겸업이 불가하잖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아, 저는 그 친구가 포트폴리오를 쌓아오면 좋은 게 어차피 그 포트폴리오가 저희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도 있어서 뭐 그건 서로 윈윈이니까 굳이 뭐 막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제 직장인으로서 월급도 받고 이제 네. 외주로서 벌면 네. 꽤 많이 버시겠네요. 네, 젊은 나이에 사실 초봉보다 저는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강생들이 지금도 계시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이제 수강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뒤에 연락 와도 좀 지도를 좀 해주시나요? 네. 제 수강생분 중에 40대 수강생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60대 수강생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한 번 수업 들은 거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편집이라는 게. 그 40대 수강분이 저랑 1월에 만났어요. 지금까지도 연락을 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좋네요. 왜냐면 보통 다른 강의 파리분들은 끝나고 나면 진짜 칼같이 끊잖아요. 네. 이것도 진짜 미디어 흐름이 엄청 빠르죠. 쇼폼 대행 부업이 얼마나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 한 불과 10년 전만 생각을 해봐도 그때까지만 해도 TV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TV를 너무 좋아해서 영상에 관심을 가졌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한도전을 보고 그 나비효과 편 아실지 모르겠는데 게임식으로 막 이렇게 되게 재밌게 뭔가 보여줬는데 메시지는 지구온난화였거든요. 이제 그거에 충격받아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동네 쓰레기를 주우러 다녔어요. 그거를 보면서 와, 이게 영상 하나가 가지는 힘이 진짜 크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사실 영상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학교를 오고 무도도 폐지하고 TV를 안 보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TV를 안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OTT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또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트렌드에 민감하셨나요? 아무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나이에? 네. TV 쪽은 취업하기도 힘든데 그냥 빨리 접자 이러고 이제 넷플릭스나 OTT 쪽을 생각을 하다가 또 이제 OTT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유튜브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됐고, 그러고 지금 쇼폼이 왔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미디어 트렌드라는 게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굳이 이렇게 다 설명드린 이유가 TV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넷플릭스 같은 OTT도 그렇고 쇼폼도 그렇고 결국엔 공통점이 영상입니다. 그냥 그 영상이라는 거 하나만 다룰 줄 안다면 앞으로 이 쇼폼 시장이 또 다른 형태로 바뀌더라도 트렌드만 캐치할 줄 안다면 영상 하나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끊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이 쇼폼 시장은 향후 5년, 10년간은 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듣다 보니까 느낀 게 대표님은 사실 지금 쇼폼으로 지금 약간 성공하신 거지만 네. 어떤 걸 하셨어도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의 그 주장이라고 하죠. 네. 이게 확고해요. 저도 대표님들 많이 만나보니까 아. 그런 분들 보면 눈이 항상 초롱초롱해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눈이 막 빛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역시 대표님들을 잘 되시는데 다 이유가 있다. 저는 사실 이 부업 강의가 저렴하지는 않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강사님들의 노하우들을 다 퍼다 날라주는 그런 강의여서 사실 가격이 저렴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강의를 수강하는 그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더라도 무조건 수익이 나는 강의를 하고 있다고 자부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에서 어떤 수강생분은 2주차 강의 끝나고 바로 300만 원짜리 계약을 따셨어요. 1분에서 3분 정도 사이에 300만 원짜리 영상이었는데 금액이 컸던 이유는 공공기관 영상을 채택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의 건도 거의 2주 만에 이렇게 계약을 따오신 실제 사례들도 있어서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직접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제가 겪었던 영업 노하우
노하우들 아니면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물어오는지 실전에 대한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진짜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실전 압축형 강의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이 초점이 되는 강의는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 돈을 쫓다 보면은 어떤 일이든 오래 못하고 재미가 없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그렇게 좋아했던 영상이 싫어지는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다 돈으로밖에 안 보이고 한 달에 이만큼 남고 막 이런 계산적인 걸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오래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수강생분들이 저와 같이 쉽게 번아웃이 되거나 너무 돈만 쫓다가 지치지 않도록 진짜 그 영상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영상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하는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1인 대행사 아니면 1인 프리랜서로 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 좀 영상에 대한 솔직한 얘기들을 좀 같이 많이 하고 있는 강의여서 그냥 영상 자체에 좀 관심이 많거나 내가 평소에 영상을 많이 보는데 이걸로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진짜 저도 느낀 건데 사람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네. 이제 재미를 느끼게끔 아마 대표님이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을까. 그러면 혹시 뭐 지금 이 업로드 되는 채널 뭐 네.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네. 있긴 한데 뭐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저는 대행이 먼저였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영상을 만들어 주거나 다른 클라이언트의 계정을 키워주거나 이런 경험과 성과는 많지만 제 거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제 거를 제가 직접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 이거를 이제 직접 운영할 채널에 앞으로 업로드를 하게 될 건데, 사실 지금 1, 2화는 좀 가벼운 얘기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좀 겉핥기식의 얘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구조가 대충 어떻게 흘러가고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였다면, 다음 이야기부터는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가 되겠죠. 진짜 이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또 영상에서 풀어갈 거기 때문에 구독을 하시고 챙겨봐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를 보고 또 따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강의 수강생으로 오시면 저와 또 파트너가 돼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돈 벌게 해주겠다. 네. 특히 이제 저와 파트너가 되신다면 어. 이미 저는 편집해야 될 영상이 쌓여있기 때문에 네. 한두 건이라도 바로바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